화면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진짜 처음 뵀죠? 네, 직접 처음 뵀죠. 네,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김범도 아나운서 뵐 때 느낌이 그거예요. 저분이 왜 걸어 다니지? 네, 엊그제 메타버스 법이 통과됐어요. 예. 제가 좀 사실은 메타버스 모르고 그냥 사놓으셨어요? 그냥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좀 뜬다는 그 주식들?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은. 메타버스는 글쎄 조금 이따 사시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주식은 어떤 게 좋나요? 기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명주 교수님 워낙에 뭐 인공지능의 세종대왕이지만 메타버스도 우리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메타버스 이렇게 누그러들었죠. 근데 인공지능의 이제 새로운 그 적용 무대로 메타버스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그 밑에 단계가 이제 보통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NPC라고 해서 플레이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경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를 무기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자기 게임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인간을 실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아바타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AI가 메타버스 안에서 본격적으로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또 메타버스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으로서 그 네. 자기 자신이 주제로 이렇게 타임즈에 선정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니까 딥페이크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됐어요. 네. 지난 1월 말 한 28일 정도에 그 트위터죠. X라고 하는 트위터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제 음란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딱 뜨기 시작했고, 물론 당연히 본인이 찍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AI로 조작한 이제 이미지가 떴는데, 그게 무려 17시간 동안 이제 그 트위터에서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방치를 하고, 사람들이 퍼나르고 뭐 인용하고 한 조회수가 한 4,700만 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낼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있었고, 그래서 7시간 만에 이제 내리긴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게 딥페이크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트위터 X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욕을 먹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네. 뭐 일론 머스크 욕 좀 먹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원래 그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 했었던 이야기가 이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언론을 우리 같은 사전 검열이죠. 트위팅하는 거에 대한 사전 검열, 뭐 이런 규제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없앴습니다.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 직원들 이제 직원을 많이 줄였는데 많이 줄였던 직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언론 통제 검증하는 부서를 아예 없애버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17시간 동안 그렇게 되니까 그거 봐라. 그렇게 없애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오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면서 없애야 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어떨 때 보면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천재들은 보통 극단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실내화 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된 글이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걸 내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테일러 스위프트 자체를 검색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련된 것들도 한동안 검색이 안 되고 그 뒤에 조금씩 풀어졌는데 당장 내려야 되니까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아예 검색 안 되게끔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트위터가 진짜 이게 IT 기업, 빅테크 기업인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아무런 IT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한다 이런 비난도 받았고 이제 본인이 이 조직은 안 돼 있는데 문제는 급하니까 우선 썼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소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소고기 다 없애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역시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여성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데이터 조사에도 다 나와 있고요. 네. 그 네덜란드의 AI 연구소가 2022년도 딥페이크 피해 조사를 쫙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한 95%가 여성이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니까 10대하고 20대가 거의 그것도 역시 한 90% 이상 아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피해 대상 아니시고 남성들은 주로 피해 대상이 아니시고 거꾸로 가해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주로 가해자들도 되게 남성이고 주로 10대 네. 이 많은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N번방 사건 때 이제 저희가 법을 고쳐서 성폭력 처벌법을 고쳐서 거기다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상대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들은 이제 가중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올해 시행된 지가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아마 2024년 1월 달에 MBC 뉴스에서 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걸 봤는데, 실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돼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케이스, 유죄받은 케이스 중에서 이제 상소 항고를 다 거쳐서 대법원까지 왔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니까 한 70건 정도가 되는데, 이 70건 중에서 한 건을 뺀 70건의 대부분은 유죄인 거 맞아요. 유죄인 거 맞아서 이제 법의 효과는 좀 봤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중에 반절인 35건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제 보통 여성단체나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판사님들이 집행유예를 이제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를 하시니까 집행유예를 하게 된 이유를 대시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직접 신체를 찍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로 가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찍어서 음란물 유통하는 사람만큼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걸 딥페이크로 처리해서 돈을 벌었던 경제적 이득 받은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대서 되게 이제 아까처럼 집행유예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엄벌한 사건은 아까 70건 중에 한 4건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이제 처벌은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 있고 뭐 그런데 또 판사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 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범은 되게 봐주는 거고 또 개진의 정의 있으면 봐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또 법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법 감각, 판례가 이제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올해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선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딥페이크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고요. 선관위에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실행하기 또 공표를 했는데 그 4월 10일 날이 총선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 10일 날부터 대략 한 석 달 전부터는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어떤 음성을 조작하거나 사진을 조작하거나 영상 조작하는 거는 처벌하겠다. 처벌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도 최소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잡아놨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못 쓰게 하는 건 아니고 요즘 이제 저희들이 챗GPT 같은 거 쓰잖아요. 챗GPT를 쓰면 되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자 AI를 이용해서 글씨를 만드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만드는 거는 처벌 대상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 내에서 뭐 의정 활동하거나 이렇게 경선하거나 하는 것들은 또 영상 같은 걸 AI로 쓰는 거 허용을 해요. 다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거에 쓰는 거는 금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들 몇 단계 둬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대상들을 색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이거는 어떤 중형도 사실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거를 보시면 보통 선거 사범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대개 선거법에 걸려서
유죄라고 그래도 이게 당선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당선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상한선이 보통 벌금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만 이하로만 받으면 당선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습도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도 변호사 잘 쓰고 잘 주장을 하면 당선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가 딱 들어오면 AI는 진짜 하루만 해도 상대편 후보를 비방할 수 있고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법으로 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이걸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쉬워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뭐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거짓 영상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도 보통 3단계 검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AI로 만든 가짜 동영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사람이 일단 찾습니다. 보통 검증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검증요원을 이제 59명 이번에 채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검증위원들이 이제 눈으로 검증한 거를 툴을 써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AI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AI 전문가들한테 마지막 의견을 받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AI 전문가가 3명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아까처럼 뭐 누구나 AI 툴을 써서 잘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AI를 써서 뭐 리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 달에 한 6,000원만 내주면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 때 한 30-40분이면 만듭니다. 뭐 30분 덜 걸리고 뭐 그렇게 뭐 과장하면 5분, 10분에 하나씩 나오는데 이 3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게 AI로 만든 거다 아닌 거다 판단 나오는데 보통 3일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5분짜리 영상 만드는 거의 300개 넘는 선거구하고 그 다음에 이 59명 플러스 3명의 전문가가 3단계 걸쳐서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론 법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선거본부나 각 당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큰 피해가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면 열성당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앙에서 모르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는 뭐 최근에도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고 중앙당의 어떤 컨트롤 안 받고 활동을 하잖아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 파트를 막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 종료하기 이제 하루나 이틀 전,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딥페이크 뉴스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당 선거본부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방조할 수 있고요. 왜냐면 책임은 당에서 책임지는 게 아닌 거니까 방조할 수 있고 또 그게 도움이 되니까 또 적극적으로 제재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 왜냐면 한쪽에서 하면 한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한 13개 주 정도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선거에서 금지시키려고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선거를 다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민주주의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선거의 속성상 당선되고 나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잘했다. 칭찬하고 또 떨어지면 너희는 왜 저렇게 못했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AI가 생성한 이미지다. 여기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이제 아까 뭐 59명이 눈으로 확인하고 툴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30날 그 AI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도 지난주에 아마 그 27개 회원국이 다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AI로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이미지, 영상에 AI로 만들었다는 꼬리표를 반드시 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달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이 그걸 뺄 수도 있잖아요. 강제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워터마크라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제 숨겨놓는 거죠. 마치 우리 또 화폐에 은닉해 놓는 것처럼 그림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우리 선거 때는 적용되기 힘듭니다. 그건 이제 그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 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데 당분간은 그런 기술적 조치가
실제로 현실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둑놈은 1000명인데 막 1000명이 뛰어다니는데 잡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면 그렇죠. 네. 지금 과도기 올해 1년이 뭐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많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 AI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뭐 SF에 나오는 것처럼 AI가 인간을 공격해서 인류가 멸망받는 것보다 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게 더 심각한 위험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이스 피싱처럼 미리미리 대비하고 네. 대처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AI 생성형 이런 이미지나 모든 것들은 그냥 꼬리표를 달아서 네,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명주 교수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갑도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내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사법 기능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체포 기능 딱. 화면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에 네, 직접 처음 뵀죠. 네,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실물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에 김범도 아나운서 뵐 때 느낌이 그거. 저분이 왜 걸어 다니지? 어찌됐건 뭐 오다가 얘기했는데 그 연 감독하고 우리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이게 제목이 나쁘지 않다. 메타버스가 올해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엊그제 메타버스 법이 통과됐어요. 예. 제가 좀 사실은 메타버스 모르고 그냥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고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좀 뜬다는 그 주식들? 어설픈 정보로 해서 매봇을 했는데 요즘 또 인공지능 때문에 뜨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또 주식 사놨다고 오시잖아요.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은. 메타버스는 글쎄 조금 이따 사시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주식은 어떤 게 좋나요? 기술. 원래는 그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메이저고요. 메타. 네네. 그리고 뭐 애플도 사실은 메타버스 주식 중에 하나예요. 애플도. 네. 구글은. 구글도 그 마찬가지고. 다 거기 뭐 글래스 통해서 가상현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데들 게임 회사. 저는 그냥 자나깨나 구글로 아직은 하지만 하게 되면 구글로 해야 되겠네. 지금 그젠가 페이스북이 엄청 올랐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 하루에 14% 올랐나? 와. 그렇게 올랐다. 그죠. 근데 돈 있어야 이거 뭐 사든 말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랐다는 이야기만 하지 주식이 없어서.